자, 트랙 연비는 지금 정도 나오고 있어요. 1.6 터보 이 소나타 센슈어스 모델은 고속도로 기준이지만, 그리고 약간의 내리막 기준이긴 했지만 어쨌든 라고 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 차가 하이브리드랑 2.0 다 올킬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소나타 센슈어스라는 모델입니다. 자, 요즘 그 모델명을 장명하는 게 영어 단어 레벨이 좀 올라가고 있죠. 네, 옛날에는 현대가 센스라는 거를 이렇게 차 이름에도 붙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센스가 아니고 센슈어스입니다. 센슈어스 새로운 1.6 터보 엔진의 실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국도 구간 그리고 일부 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약간 항속 연비 위주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계기판 앞쪽에 뜨고 있는 화면을 리셋을 돌리겠습니다. 리셋을 하고, 그리고 누적 정보도 다시 한번 리셋을 걸어주겠습니다. 공인 연비에 나와 있는 시내 연비 수치는 사실 누군가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수치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고 탑 기어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거의 크게 속도의 변차가 크지 않은 채로 흐름에 맞춰서 주행할 때 나오는 연비는 운전자의 성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자동차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이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연비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차가 연비 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엔진이 연료를 적게 먹는 엔진인지, 그리고 또 그 차의 디자인이 정말 효율적인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시내 쪽 연비보다는 이런 정속 연비를 보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좀 비교할 만한 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량은 8단 기어가 대략 시속 한 75 정도에서부터 탑 기어가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 80km 정도로 주행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정속 주행 속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속도 영역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랩 카운터 RPM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300 RPM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최대 토크가 발휘되기 이전 영역입니다. 부스트 압력도 걸리기 전 영역이긴 하지만 이 새로운 1.6 엔진은 압축비가 기존 터보 엔진보다 대폭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가 없는 지금 저부하 상태 이런 주행에서는 꽤나 이 1.6이라는 다운사이징 엔진의 장점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스윗 스팟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연비는 지금 약 18.9 정도를 마킹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이 내린천 주변 도로라서 언덕이 계속 오르막 내리막이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평지였다면은 아마 조금 더 유리할 텐데, 뭐 아주 이상적인 연비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아니에요.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1.6 터보 엔진의 먹성이 과급압만 걸어주지 않는 영역대에서 스로틀을 가볍게 조절해주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꽤나 잘 나오는 걸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주행거리를 쌓으면서 연비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이렇게 연비 주행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건, 기본적으로 D모드에 있을 때 지금 8개의 기어 세트 중에 몇 단 기어에 걸려 있는지가 별도로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몇 단 기어인지 보려면 제가 패들 시프트를 수동으로 한번 당겨서 이게 몇 단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조금 아쉬워요. 뭐 D1, D2 이런 식으로 자동일 때에도 몇 단에 걸려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줬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의 RPM이 1000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도 악착같이 윗단 기어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불굴의 이 연비 투지가 돋보입니다. 6단에서 1000 RPM, 1100 RPM이 될 때까지도 절대 5단으로 내질 않네요. 앞에 차량 때문에 좀 가장 최적인 속도보다는 속도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7단, 8단 기어를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금 연비는 무난하게 리터당 20km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요. 실 연비가 평지에서 리터당 25 정도를 마크하고 있으니까 저 평균 숫자를 계속 끌어올려 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엔진을 고를 때 소나타에서 하이브리드를 고를 것이냐
아니면 이 1.6 터보 엔진을 고를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연비 리셋을 하고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모드 현재 최고속인 8단 기어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속도로 연비를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뜬 숫자는 24에서 시작을 하네요. 이 1.6 터보 엔진은 스로틀을 밟을 수 있는 전체 이 스트로크에서 앞부분의 각도를 얼마나 조심히 건드려 주느냐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차로 주행을 할 때 연비를 좋게 뽑아내고 싶으면은 일단 처음 스로틀 구간, 처음 밟히기 시작하는 스로틀 구간을 좀 섬세하게 예민하게 다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살짝만 들어줘도 순간 연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초기에 그 탄력성이 굉장히 큰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스로틀 페달입니다. 지금 약간 오르막 구간이에요. 터널로 산을 하나 넘어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보다는 주행 속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훨씬 더 심해져서 8단 기어를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순간 연비는 지금 23 정도, 23에서 24 정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오르막 구간이 끝나고 나면은 숫자가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8, 20.1, 21 돌파.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은 약간의 내리막 탄력 구간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길게 올라왔던 오르막에서 까먹었던 연비를 지금 한 번에 다 보상을 받고 있어요. 리터당 23.1, 23km대 정도 연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거의 100에서 지금 한 95에서 100 사이 정도로 맞춰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고요. 홍천 휴게소까지 대략적으로 한 35km 정도 되는 구간에서 지금 연비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국도에서부터 측정을 시작했던 총 누적 연비로는 19.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 올라온 이후에 잰 연비는 20km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는데 연비가? 초반에는 오르막이 좀 강했는데 내리막 구간이 길게 나오네요. 자, 이제 저희가 연비를 측정하기로 계획했던 홍천 휴게소가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네. 누적 연비예요. 아까 국도에서부터 모든 구간에서 지금 한 46km 정도를 주행한 연비는 리터당 22.0이 나오고 있어요. 22.0. 그리고 고속도로 위에서만 측정을 개시한 연비는 지금 리터당 거의 26.9, 27. 지금 27의 숫자가 찍혔습니다. 물론 저희가 강원도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고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구간도 있었어요. 오르막도 있었지만 내리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내리막 구간이니까 한 10% 정도는 그 언덕에 산맥의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어드밴티지가 생겼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생각을 뛰어넘는 연비네요. 지난번에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김상현 기자가 막 열심히 쥐어짰을 때가 26점 얼마가 나왔었는데, 1.6 터보 이 소나타 센슈어스 모델은 고속도로 기준이지만, 그리고 약간의 내리막 기준이긴 했지만 어쨌든 27.2라고 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진짜 이 차가 하이브리드랑 2.0 다 올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장거리 구간 이동이 많은 유저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효과도 있고요. 조금 파워풀한 주행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 터보의 과급압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능까지도 가지고 있고, 전반적인 균형감가 꽤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소나타 센슈어스 과연 한계 거동은 어떨지 다시 한번 인제 스피디움 트랙 위로 올려서 핸들링 성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소나타 오너들, 유저분들이 이 차를 가지고 이런 레이스 트랙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차가 실제 트랙에 가지고 왔을 때 트랙의 움직임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거보다 덜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안정적일지를 거꾸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시속 200km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100km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러한 연장선 상에서 이런 트랙 테스트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트랙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일단 저는 주행 모드를 스마트 모드로 놓고 몇 랩을 돌아볼게요. 바로 저희가 그 한 개의 랩 타임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빠른 페이스에서 이 차가 제동과 코너링 그리고 또 제가속할 때 어떤 출력 감각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기본 그 ESC도 켜놓은 상태에서 어느 임계값 어느 한계점에서부터 자세 제어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전환해서 이 차량 자세 제어 장치도 다 끄고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의 이 엉덩이 힙 포인트를 가장 낮춘다고 낮췄는데도 약간 좀 높아요. 제 키에도 헬멧을 착용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위에가 바로 닿아요. 뭐 이렇게 하면 머리를 딱 고정시키고 코너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건데 운전 자세가 조금 더 낮게 내려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스마트 모드가 이제 스로틀을 한 절반 정도 이상 쓰게 되면 알아서 다이나믹 쪽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네, 시트가 옆구리 부분을 지지해주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제 다리 힘으로 버텨서 운전 자세를 만들어야 되네요. 그래도 움직임이 꽤나 솔직 담백한 편입니다. 네, 일단 크기와 또 차량의 어떤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유격이 있다거나 뭔가 좀 예측이 불안하다거나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인 거동은 꽤나 솔직해요.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느낌도 확실하고 차가 선회를 시작할 때 그리고 롤이 전부 다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의 그런 어떤 과정들도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페이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미 이 피제로 타이어는 스킬노이즈를 꽤 낼 정도의 미끄러짐을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이 정도로 타이어가 미끄러짐에도 아직까지 전자제어 장비가 개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기는 해도 그 1번 코너 진입할 때 오토 모드에다가 두면은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쪽이라기보다는 바로 기어를 올려서 크루징으로 타력 주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보이네요. 자, 뒤쪽에 있는 차량을 먼저 좀 보내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길을 좀 비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방금 코너에서 풀스로틀로 돌아가는 코너에서 약간의 자세 제어 장치가 이제 개입하는 것들이 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웬만해서는 지금 저게 개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잘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개별 브레이킹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약간의 꼬리가 이렇게 뉴트럴 감각으로 살짝 밀려 나갈 때까지도 자세 제어 장치가 그렇게 열심히 들어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의 운동 성능을 전자 제어 장비들이 좀 믿고서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고정을 시켜놓고 자세 제어 장치도 완전히 해제를 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이제 코너에서 꼬리가 좀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을 합니다. 네, 뭐 대부분의 현대 차량들이 그렇지만 완전하게 꺼지지는 않아요. 밟아도 안 나갔는데요. 자, 잠시만요. 아예 순간적으로 림프 모드가 들어오듯이 지금 코너를 돌고 나왔는데 가속 페달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 사륜 전체적으로 굉장히 묵직한 접지력을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전륜 구동이지만 돌아가는 느낌은 흡사 전륜 기반의 오릴 드라이브 차량의 느낌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테일을 날리려고 한다고 해도 테일이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급격하게 빠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ESC가 완전히 오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여전히 개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아무래도 이 브레이크
네, 지금도 페달이 작동을 안 하네요. 뭔가 이 G값을 많이 걸어주는 타이트한 코너들을 돌고 나온 다음에 일관되게 생기는 것 같아요. 4번 코너와 섹터 3의 헤어핀 코너에서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랩 어택이 가능할지 차를 좀 달래면서 어택을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코너 진입하는 데에서 살짝 ABS가 부드럽게 개입을 했으나 이제야 파워가 들어옵니다. 네, 스로틀을 얹어놓고 거의 한 2초, 3초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네, 스핀 하고요. 스핀 할 때도 재밌는 차죠, 저 차는. 자, 여기에서는 G가 걸리는 상황에서도 스로틀을 바로 반응해서 출력을 올려주는데, 우측 코너들이 좀 힘드네요. 우측 코너 같은 데에서 몇 개 타이트한 코너들에서는 스로틀이 몇 초 동안, 한 2, 3초 동안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완전한 일시적인 정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가세요. 가세요. 네. 자, 이거 서킷 연비도 한번 측정해 보죠. 지금 극한의 연비가 CVVD 엔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랙 연비는 지금 3.1, 3.2 정도 나오고 있어요. 트랙을 타보신 분들, 그리고 트랙에서 연비를 좀 세밀하게 체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트랙 연비에서는 이 정도면은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드럽게 타면 출력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랩에서 출력이 한 번도 죽지 않게끔 한번 운전해 보는 걸 목표로 돌아볼게요. 훨씬 스로틀을 아껴가면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랩은 한번 제대로 찍어보고 싶은데 호흡이 안 맞네요. 지금 출력 저하만 없으면 2분 10초 밑으로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빠르기인데, 자, 오케이, 1번 코너 일단 출력 죽지 않고 잘 돌아 나왔습니다. 물론 라인은 별로였지만. 이번 4번 코너도 네, 바로 살아났어요. 약간 출력이 안 나오다가 그래도 한 0.2초 정도 있다가 바로 살아났고요. 오케이. 아슬아슬했지만은 출력이 연결이 됩니다. 자, 죽었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살아나. 극한 직업이다 진짜. 자, 그렇죠. 엔진이 이제 제대로 돌고 있어요. 자, 여기가 문제인데, 네, 스로틀을 훨씬 늦게 주고 부드럽게 열어주니까 일단 연결된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지금 첫 번째 랩으로 스로틀이 말을 듣는 랩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금살금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트랙을. 이분 네, 이렇게 이 트랙 주행도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 서킷에서는 차의 시스템이 이 차를 구속하는 힘이 굉장히 강했지만, 일반 주행에서 약간의 페이스를 높이는 주행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안전망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훨씬 더 사고의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굉장히 좋은 어떤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바퀴의 접지력이 꽤나 균일하고 굳건하게, 그리고 또 선명하게 운전자한테 전달이 되고 있었고요. 그 타이어에서 오는 접지력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출력이 제대로 걸렸을 때에도 파워 원더스티어로 밀려나가는 성향들은 쉽게 발생하지 않았던 모습들도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형스러운 면에서 너무 많은 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큰 욕심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골격의 어떤 완성도가 높고, 그리고 롤의 여유는 많지만 그럼에도 롤이 끝까지 갔을 때에도
그 차의 어떤 동적인 컨트롤을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주는 이 서스펜션의 기능들 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